자, 남은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통해서 계절성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실제 계절성을 우리가 원하는 특정 날짜에 대해서 또는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계절성에선 연 계절성, 위클리 계절성, 데일리 계절성 세 개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 먼슬리 계절성이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죠. 그렇게 특정 빈도, 내가 원하는 빈도에 대한 계절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볼 거고요. 그리고 앞서 살짝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는 특정 날짜에 대한 갑작스런 등락, 급락, 급등 알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럼 이벤트를 실제로 모델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런 것들을 과거에서 특정한 급등, 급락 같은 것을 마치 이상치 또는 아웃라이어처럼 보기도 해서 빼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이벤트를 자동으로 반영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수동으로 특정 이벤트는 별도로 자동 공유 수요를 예측해 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연하지만 우리가 사리마엑스에서 결국 별도의 독립 변수를 반영했었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별도의 독립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데 독립 변수를 그냥 독립 변수가 아니라 레그드 독립 변수, 한마디로 시점상 과거의 독립 변수 값을 임의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우리가 딥러닝 넘어가기 전에 딥러닝의 프레임워크인 네트워크는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어떤 파라미터를 고려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실제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보게 될 겁니다. 자, 계절성을 수동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동일한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것은 제가 이렇게 샵을 많이 쳐놓은 부분만 보면 됩니다. 다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추가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뉴럴 프로펫은 모델 뉴럴프로라고 되어 있죠. 라는 변수에 저장했는데 여기에다가 add seasonalit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계절성을 넣을 수가 있다. 그런데 넣으려면 실제 계절성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당연히 계절성상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특성상 네가 원슬리라고 했는데 먼슬리의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지? 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계절성에 대한 차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일별 데이터일까요? 시간별 데이터일까요? 우리 기억상 시간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피리오드를 24라고 하면 한마디로 24 시간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시간 데이터, 그렇죠? 그거를 24 꼽혔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별 데이터가 될 거고 만약에 피리오드 1이면 시간 데이터인데 애초에 오리진 데이터가 그러니까요. 볼까요 한번? 저만 보면은 제가 수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죠. 시간 데이터입니다. 빈도, 프리퀀시 매 샘플 하나가 전부 다 시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피리오드를 1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런데 24를 꼽혔으니까 프리퀀시가 일별이구나, 데일리구나. 그런데 7을 곱했어요. 주별 데이터구나. 주별 데이터를 4번 곱했어요. 먼슬리 데이터구나. 즉 이런 프리퀀시가 필요하구나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는 이러한 관점,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먼슬리 계절성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용만 보면 실제로 계절성에서 이얼리 계절성, 위클리 계절성, 그리고 데일리 계절성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먼슬리 계절성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영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성능이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상 이해도를 위해서 먼슬리 계절성 어떻게 넣는지 add seasonality 함수를 통해서 반영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인데 국가 이벤트, 특정 이벤트 한꺼번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국가 이벤트 기본적으로 모델 언더바 new pro에서 add country holid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명을 지정하면 그 국가에 대한 할리데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의 애디티브 방식으로 반영. 그리고 혹시나 이 데이터에 대해서 상한선, 하한선 임의로 반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고, 실제 결과는 차이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씩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먼슬리도 바뀌었죠. 데이터가 당연합니다. 바뀌는 부분이 있고, 성능도 약간 좋아진 건 있습니다. 그쵸? 기존 대비 좋아졌고, 약간 드디어 할리데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튀는 값이 하나씩 있죠? 하나씩도 있고, 약간 움직임이 잔진동이 좀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add 이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특정 이벤트를 별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봤던 할리데이 이외에 이벤트를 반영하는 건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집중해서 보실 건 사실 이겁니다. 아래에 세 줄. 실제 add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이벤트 값을 넣을지 유니크한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벤트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별도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둘 다 보면은 결국 df 이벤트,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df 이벤트는 제가 뉴 이어, 크리스마스 두 개를 더해놨습니다. 더해놨고 뉴 이어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벤트 이름은 뉴 이어, 날짜는 2011년 1월 1일, 피리어드는 24, 프리퀀시 아워리, 그리고 2012년 1월 1일, 이렇게 두 개의 날짜에 대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11년 12년 12월 25일 두 개의 날짜 반영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궁금하실 테니까 저만 한번 이 데이터를 출력해 드릴게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벤트가 총 96개입니다. 그쵸? 뉴 이어, 뉴 이어, 뉴 이어에 대해서 이벤트가 96개가 아니라 실제 해당되는 프리퀀시에 대한 프리퀀시, 한마디로 2011년 1월 1일 24개가 필요하죠? 그쵸? 24개. 그날 전체니까. 이렇게 총 4개 이벤트인데 4개의 이벤트가 아월리로 들어가 하니까 96개의 로우가 된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이벤트 이름, 그리고 실제 그때의 데이트 날짜 인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니크한 이벤트는 무엇인지, 그때 해당되는 날짜, 시간 정보 인덱스는 무엇인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걸 반영한 것이 add 이벤트, 이벤트명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실제 그 이벤트명은 어떤 날짜, 시간인지 반영하는 것, 이렇게 add 이벤트랑 create df with event 두 개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create df with event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ytrain, ytest가 새롭게 바뀌죠? 그쵸? 사실은 앞서 봤던 국가 이벤트 결과가 뭐 바뀐 게 없었는데 이렇게 add country holiday까지 포함해서 이벤트를 반영하면 별도 값이 출력이 됩니다. 즉, 두 개의 이벤트를 한꺼번에 반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반영, 수동 반영. 자, 결과를 보시면 트레인 테스트의 정확성, 속도, 그리고 트렌드, 계절성, 연도, 위클리, 데일리, 그리고 먼슬리. 먼슬리도 좀 바뀐 것 같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 어떠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도 이런 결과를 출력하지 못합니다. 자, new year 0, 1, 즉 첫 번째 연도 2011년 1월 1일 자전거 수요가 마이너스 100, 2012년 1월 1일 자전거 수요가 75, 이렇게 특정 날짜에 대해서 자전거 수요에 대한 영향력 별도로 다 출력을 해줍니다. 공휴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도 있죠. 뉴 이얼리 데이도 있고요. 레이버 데이도 있죠. 그쵸? 땡스기빙도 있죠. 인디펜던트 데이도 있죠. 미국에 대해서. 컬러머스 데이,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그쵸? 모든 이러한 특정 이벤트, 이런 이벤트는 분명히 아무래도 보통은 주식시장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쵸? 이런 시즌에는 특별하게 매출, 비용 이런 것들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벤트에 대해서 실제 종속 변수 y에 어떤 영향이 있지? 이것을 다이렉트로 수요를 제시해 줍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어떠한 알고리즘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딥러닝으로 가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성능이 좋은 대신에 이런 해석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 이벤트,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별도의 영향력을 표시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MA 기준으로 봤을 때 트렌드 테스트 성능이 좋아졌죠? 그리고 예측도 드디어 무언가 좀 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고 디테일한 이벤트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실제 독립 변수를 추가하는 것인데 그냥 독립 변수가 아니라 지연값, 독립 변수의 과거 값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가입니다. 그런데 레그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레그드 변수로 바꾸면 반드시 생기는 게 결측치 NaN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실제로 이 중에서 지연값 생성을 통해서 결측치가 생성되면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함께 포함할 겁니다. 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과 이거네요. 여기 두 개. 자, 일단 아래부터 보시면 나머지 동일합니다. 먼슬리 계절성, 국가 이벤트, 별도 특정 이벤트. 그런데 여기에다가 독립 변수에서 저는 세 번째 컬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add legged regressor에 컬럼명을 넣어주고 실제 인덱스 넣어주는 겁니다. 컬럼명.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ytrain, ytest에도 기존 값 대신에 세 번째 컬럼 별도로 하나 더 추가해줍니다. 인덱스를 제거하고 순수한 값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끝입니다. 끝이고 혹시 결측치가 있다면 impute missing 자동이죠. 자동으로 처리 drop missing 제거하진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더니 아래와 같습니다. 성능 좋아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값은 유사하고 데이라는 새로운 지연값 하나 넣었습니다. 즉 12개의 독립변수 후보 중에서 데이라는 정보를 별도로 넣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정도의 가중치 y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별도로 원하는 특정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유일하게 뉴럴 네트워크는 가능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프로펫은 가능합니다. 딥러닝도 안 되고 머신러닝도 안 됩니다. 회귀 분석 아니면 뉴럴 프로펫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딥러닝 계열이 반영된 뉴럴 프로펫은 이렇게 특정 변수에 대한 가중치 출력 가능합니다. 자, 확인했고요. 마찬가지 앞서 봤던 이벤트 요소 확인했습니다. 자, 실제 성능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자, 드디어 제일 중요한 자기회귀 신경 네트워크를 반영해 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봤던 추세, 계절성, 결측치 처리 파라미터 외에 ARNet이라는 게 있죠. 즉 자기회귀 오토 리그레시브 뜻입니다. 그래서 AR 신경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를 따서 net입니다. 그래서 AR 기반 뉴럴 네트워크라서 여기에는 AR의 차수를 반영해 줘야 합니다. 그거는 n레그즈로 반영을 해주고 실제 딥러닝은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 층을 쌓는 것인데 그때 층은 몇 개 쌓을래? 그리고 각 층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치면 각 층마다 호수가 있죠. 혹은 방이 몇 개가 있는지 방을 몇 개씩 할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AR에 대해서 AR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영위하는 개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죠. 일종의 레그가 붙었으니까 앞서 봤던 레그와 비슷하게 민감도라고 보면 됩니다. 0이 아닌 실제로 가중치를 추정할 개수를 적게 할 것인가 많이 할 것인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델링 설정에서 아셔야 될 것은
잠깐 소개했지만 비용함수, 이제 딥러닝으로 가면 비용함수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뭐 회귀 분석이든 머신러닝이든 보면은 다 정해져 있었죠? 그쵸? 자동이었어요. 근데 딥러닝 성능이 좋다라고 하지만 안타깝지만 성능은 좋은데 그만큼 사람이 수동으로 정해줘야 될 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함수 뭘 쓸래요? MA 쓸래요? MSA 쓸래요? 뭐 그런 거예요. 정해주고 그 비용함수를 최소로 낮춰주는 옵티마이저 알고리즘 뭘 쓸래요? 정해줘야 됩니다. 이뿐 아니라 샘플,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이 전체 로우를 한꺼번에 학습하지 않고 크게 군집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샘플을 넣을지 배치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딥러닝으로 가면 전체 데이터를 단순히 한 번 학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는지 함께 보면서 마지막으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부분은 다 동일한데 딱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실하게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만 보기 위해서 독립변수 내용은 잠시 은닉으로 잠가뒀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AR 텀만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AR 텀을 넣으려면은 독립 변수에 대해서도 AR 텀을 별도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그런 거는 잠 스킵을 하고자 이것은 스킵을 했고, 실제 Y 자기 자신에 대한 실제 AR 텀 네트워크만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성능을 확인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제는 독립 변수 없고 오로지 종속 변수만 쓰는데 AR 텀은 1로 놓을 거고, 실제로 딥러닝은 여러 개 층을 쌓는다고 했죠. 쉽게 얘기하면 회귀 분석을 한다. 회귀 분석을 몇 번 할 거예요? 뭐 그런 뜻이에요. 뭐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난 4번 정도 반복해서 할래. 그런 뜻이고, 각 층마다 16개 호수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4 곱하기 16만큼의 회귀 분석을 할게.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0.5로 두었고, 하나 예측하는 방식, 아니 길게 예측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시점씩 예측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전체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계열 분석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단기, 중기, 장기 모델링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실제로 단기를 계속 하나씩 예측하면서 업데이트해서 중기, 장기를 예측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했었습니다. 단 전체를 한꺼번에 예측하면 제일 비효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단기는 잘 맞고 중장기는 안 맞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M4cast 1이라고 하면은 하나씩 예측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자, 혹시 노멀라이즈 필요하면 자동으로 학습률을 결정하지 않되 전체 데이터는 50번 학습, 그리고 비용함수는 MSE, 비용함수를 최소화시켜주는 알고리즘은 아담 W 반영한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이렇게 독립 변수 없이 종속 변수에 대한 AR 텀을 반영한 네트워크, 이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흐름 알 수가 있고요. 50번, 2폭 50 맞죠? 그리고 자, 트레이닝 테스트 성능이 유사해지고 있죠? 트렌드 비슷하네요. 달라진 건 특별히 안 보입니다. 먼슬리가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AR 레그 텀 관련해서 에버리지가 생겼죠. 즉 AR 레그 텀에 대해서 실제 렐라버스가 생겼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AR 레그를 몇 개를 쓸까 또는 몇 퍼센트 비율을 쓸까 뭐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지 0.6에서 1.4개 정도를 넣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즉 하나는 기본적으로 넣는 게 효과적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식 관련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반영한 국가 이벤트, 특정 이벤트, 당연히 그 영향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경된 값들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성능 보세요. MA, MSE, MAP
그 무엇보다도 트레인 성능은 안 좋았지만 테스트의 성능은 그 어떠한 앞의 케이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림을 봐도 트렌드를 매우 잘 따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부분까지도 매우 잘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딥러닝의 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차도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고 있는 편이고 추세는 남아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화이트 노이즈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회귀 신경 네트워크 처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측 성능이 매우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사리마엑스든 머신러닝이든 어지간해서 이런 성능 잘 안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 반영된 뉴럴 프로펫 약간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싶었을 거예요. 아니 수동으로 이렇게 막 넣어도 돼? 궤도성, 국가 이벤트, 특정 이벤트, 독립 변수? 막 넣네 그냥. 그쵸?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데이터 분석 코드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계속 모델에다 추가하죠. 추가합니다. 계속. 추가를 막 합니다. 그쵸?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절반은 수동, 절반은 자동이라네? 이러면 뭐 이도저도 아닌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굉장히 성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떠한 사리마엑스나 다른 케이스보다 독립 변수도 없이 종속 변수 하나만으로 이런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뉴럴 프로펫의 힘입니다. 페이스북이 2017년에 만든 것을 업데이트해서 딥러닝 관련된 신경망을 반영한 뉴럴 프로펫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아리바 대비 수동으로 반영하는 것도 많아졌지만 그만큼 비전문가가 데이터 분석을 모르더라도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본인들의 경험적 특성 또는 도메인 기반 지식들을 반영해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자칫 수동적인 부분과 자동적인 부분이 결합이 돼서 자칫하다가는 이것은 뭐 너무 안 좋아지거나 너무 좋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제 데이터로 매우 대충 했습니다. 제가 정교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사용법을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 뭐 추세 처리, 계절성 처리, 수동으로 반영하는 것 그리고 차수를 많이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트워크 반영 그래도 불구하고 수동과 자동이 결합돼서 매우 좋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 반영된 뉴럴 프로펫의 힘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향후 배울 딥러닝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예상도 될 겁니다. 그럼에도 딥러닝으로 가면 마지막에 본 것처럼 하이프 파라미터 처리해야 될 게 매우 많아집니다. 그런 단점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봤던 이벤트 해석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뉴럴 프로펫은 기본적으로 통계 추론 알고리즘과 딥러닝을 결합시킨 방식으로서 둘 다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굉장히 유효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럴 프로펫 설명을 마치겠습니다.